감사합니다, 알렉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충격적인 한 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헤란이 지시한 것처럼 보이는 휴전 합의를 내놓았습니다. 그와 제이디 벤스는 이 전쟁에서 미국에 가까우면서도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 정권과 전쟁을 벌인 유일한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와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이 이란 정권을 극적으로 약화시키는 데 이룬 성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갑자기 압박을 풀고 자신의 이점을 버리며 이란에게 사건을 좌지우지할 힘을 넘겨준 걸까요? 저는 그 수수께끼의 답이 미국, 영국, 그리고 유럽을 연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전례 없는 그리고 지각 변동과도 같은 순간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 세계에 대한 맹공격이 사방에서 우리를 향해 몰려오고 있습니다. 10월 7일 의 야만적인 행위는 서방 세계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서방은 문명과 야만 중 무엇을 선택할까?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는 서방 세계의 많은 부분이 문명에 등을 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단 학살 공격에 맞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대신 서방은 오히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적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성도, 도덕적 나침반도 전례 없이 상실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슬람주의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공격함으로써 서방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슬람주의자들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유대인들을 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인들을 노릴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서방 세계의 많은 이들은 아직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점을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영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함정에서 벗어나려 재빨리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 함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임박한 세계 경제 재앙을 그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이렇게 약해진 이란을 이기지 못하는 걸까요? 간단한 대답은 그렇게 하려면 아마도 미군이 직접 지상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이 결코 약속하지 않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그들이 이란과의 전쟁이 자신들의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난 40년 넘게 이란에 의해 공격당하고 목숨을 잃은 수백 명의 미국인들을 생각하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란이 전쟁을 계속하면서 미국의 죽음을 이라는 구호를 외쳐왔습니다. 이 양해각서 MOU에 담긴 이번 조치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모두가 미국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에서 서방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한편 영국과 유럽은 전쟁에 나설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쿰바야식 자유주의 보편주의에 휘둘리고 있는데 이는 모든 갈등이 협상과 타협으로 끝나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집단 학살을 저지르는 광신자들과도 말이죠. 그들은 전쟁으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1939년부터 194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들이 인간의 형제애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국내에서 다문화주의와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서구가 식민주의와 백인성이라는 원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유한 역사적 문화를 다른 어떤 문화보다 중시하는 것은 인종차별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백만 명의 무슬림 이민자들을 받아들였고, 이제 그들의 사회는 이슬람화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해둡시다. 영국과 유럽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은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국인과 유럽 시민으로서 서구 사회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테러리즘이나 문화를 이슬람화하려는 의제를 통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의 정치적, 문화적 엘리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며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이슬람 혐오자, 인종차별주의자 혹은 파시스트라고 비난합니다. 영국에서는 그 결과로 예를 들어 여러분이 들어본 악명 높은 주로 무슬림으로 이루어진 성폭행 및 그루밍 갱단 문제를 다루기를 거부해왔습니다. 서구와 유대인에 대한 살인적인 징후를 선동하는 이슬람 사원 내 지하디 설교자들에 대해서도 일부러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영국 정치인들이 영국을 이슬람에 맞추려는 무슬림들의 요구에 불안하게 따르면서 가자를 우선시하는 종파적 이슬람 정치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영국과 유럽의 일부 지역은 마치 냄비에서 천천히 삶아지는 개구리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의 일부 지역, 특히 뉴욕이 그 뒤를 따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이제 10월 7일 이후로 이란 정권처럼 이스라엘과 서방의 최종 패배가 임박했다고 믿는 열광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비무슬림들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단지 유대인을 살해하고 이스라엘을 파괴하라는 구호가 울려 퍼지는 시위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영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에서 잔인하게 공격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당한 이후에도 유대인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공격이 오히려 2배로 늘어났다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유대인에 대한 폭력이 오히려 피해 욕망을 자극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정말 아무도 유대인들이 피해자가 된 이야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반유대주의에 대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혐오를 막던 모든 안전장치들이 무너졌습니다. 서구 사회 내에서는 단지 이스라엘을 없애려는 시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그들의 머릿속에서, 양심에서, 그리고 그들의 세계에서 지우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시온주의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한 온갖 거짓말들이 대학, 언론, 그리고 세계 인도주의 단체들에 의해 앵무새처럼 반복되면서 시온주의를 악으로, 이스라엘을 극도로 사악한 존재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이러한 피해 중상 모략들이 양심 그 자체로 포장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그리고 점점 미국에서도 이제 용기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국가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명을 위협하는 이 적들에 맞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이 사악한 세력들이 강한 이유는 오직 영국, 유럽, 그리고 미국의 희생자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약한 이유는 자신을 지키려 필요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강하지 않지만 미국이 그 무수히 강력한 무기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미국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데 따르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이란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란 정권처럼 신이 미국과 유대인을 파괴하라고 명령한다고 믿는 적이 있을 때 그들과의 어떤 협상도 그들에게는 약점으로 보이고 미국을 항복시키기 위한 조종의 수단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미국이 모든 협상을 중단하고 필요하다면 봉쇄나 군사적 충돌 또는 지상군 투입을 통해 싸워야 합니다. 영국과 유럽은 무슬림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을 중단하고 무슬림 형제단과 샤리아 법정을 금지하며 모스크에서 증오를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투옥하거나 추방함으로써 스스로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우선 계속해서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얘기만 계속하는 것을 멈춤으로써 스스로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대신 서구에 결코 말해지지 않는 본질적인 진실을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정체성은 오로지 이스라엘을 말살하고 그 땅에서 유대인들의 고유한 역사를 빼앗기 위해 만들어진 사기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서구에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일은 국제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야말로 식민지 지배를 시도하는 사람들이며 시오니즘이 20세기 최고의 반식민주의 운동이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인들에게 이란과의 전쟁이 서구를 방어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말해야 합니다. 이제 10월 7일 이후로 이스라엘은 사자처럼 싸워왔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 피와 눈물로 맺어진 유대감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사, 문화, 그리고 유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목숨을 바친 이전 세대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국을 지키기 위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체성, 문화와 역사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민족에 대한 애정이 그들에게 이상주의와 용기, 희망을 줍니다.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인들은 유대민족의 역사적 운명인 영웅적 전사, 민족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역시 그 전사 민족의 일부로 자신을 인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영국과 유럽은 그들의 문화적 자멸 충동로 인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미국이 놀랄 만큼 그들과 합류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함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의 몇몇 발언을 보면 그도 이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제대로 싸워서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미국은 문명 자체를 지키는 힘으로써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미국이 있든 없든 이스라엘은 혼자서라도 이란과 싸울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 모든 민족에게 빛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미국, 영국, 그리고 유럽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싸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살아남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웅적인 전사 국가가 온 문명 세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살아 있습니다.